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 등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대표는 경영 방침은 물론 조직적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5개국 700여 명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3이 열렸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1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유동성 공급자들이 위험 분산을 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나온 영향인데 증권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사 돈 2억 원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의혹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홍은택 대표는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부정적인 뉴스들로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모두 발언에서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홍 대표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만큼 커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경영의 틀을 다시 고민해 조직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건 올해 초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됐고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은 검찰에 송치되는 등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도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고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 부당가맹 계약과 기술 탈취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카카오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적 조사에 대통령 엄포까지 더해지자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중심으로 경영쇄신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외부 준법감시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하기로 하는 등 경영체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열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2조 1,60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1,403억 원의 실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AI 사업 투자 비용 확대와 계열사 희망퇴직 등으로 인한 일회성 인건비 증가 탓에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는 이른 시일 내에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을 결합한 AI 콘텐츠 봇을 출시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세분화해 AI 봇이 큐레이션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통의 관심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3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글로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중독의 한 벤처기업이 전시 부스에서 기술을 소개합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사업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23 현장입니다. 행사명 컴업은 우미트다란 뜻으로 스타트업의 잠재적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35개국 700명이 참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중기부는 국경 없는 창업 지원을 위해 비자 발급 완화와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한 창업 비자, 취업 비자를 처음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풀 생각입니다. 글로벌 테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신설을 하고 2024년까지 10조 원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 F 등 전 세계 유명 창업 클러스터를 한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네트워크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컴업 이틀날인 오늘 엔비디아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클라우드 등 2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협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스타트업 생태계 특별 세션을 마련해 UAE에서 창업을 꿈꾸는 스타트업에게 창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책 등을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컴업 2023을 전 세계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거래일 대비 1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첫날 ETF 유동성 공급자들이 해지를 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모두 19조 2,13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시장이 12조 4,884억 원, 코스닥 시장이 6조 7,2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과 비교해 1조 4,010억 원 불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잔고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회사 돈 2억 원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5년간 가지급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2억 3,4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 정보를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 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하나저축은행은 2017년부터 4년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93명의 연체 정보를 법원 판단 없이 등록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과태료 1억 원과 임직원 7명이 주의와 주의 상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스마트저축은행도 지난해 차주 2명의 연체 정보를 등록해 과태료 1,200만 원과 임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건설업계가 태양광, 풍력, SMR 등 무탄소 에너지 시대 준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산업이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대건설이 오늘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손을 잡고 이 태양광 발전 사업 해외 진출을 위해서 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현대건설과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오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3사가 미국 태양광 동반 진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각사는 미국 태양광 및 연계 발전 사업 개발, 건설, 운영사업, 수익성 제고 및 타당성 확보 방안 모색,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 교류 등 미국 발전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게 현대건설 외 태양광 발전 사업이 좀 해외 진출을 했거나 준비 중인 다른 건설사가 있을까요? 네, 태양광 해외 진출의 대표적인 건설사는 삼성물산인데요. 예.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카타르에서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카타르 국영에너지 회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프로젝트고요. 총 발전량은 875메가와트로 약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한 겁니다. 카타르 태양광 사업은 메사이드, 라스라판 두 지역에서 각각 417메가와트, 458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설계와 조달, 시공까지 단독으로 진행하고 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그린, 무탄소 에너지로 꼽히는 게 바로 풍력 발전인데 이 건설사들의 풍력 발전 진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도 대표적인 무탄소 에너지인데요. 네. 대우건설, SK 에코플랜트, 하나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풍력 발전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군산대 해상풍력사업, 코리오제네레이션 해상풍력발전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 풍력발전사업 등 MOU를 작년부터 꾸준히 맺으면서 풍력발전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2년간 전략적인 인수 합병과 기술 확보 등을 통해서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자회사 SK 오션플랜트가 갖춘 해상 풍력 기술을 역량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 매출도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2021년 에너지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불과했는데 작년엔 전체 매출 7.5조 원 중에서 약 1.2조 원을 차지해 16.7%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건설 부문은 작년 풍력사업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서 풍력 발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그 결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와 해상풍력 공동개발 추진 MOU를 체결하고 또 신한의 해상풍력 사업 실시 설계 착수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원전도 다시 친환경 에너지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이 분야의 진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SMR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의 줄임말로 기존 원전과는 달리 작은 용량과 모듈식 설계를 채택한 원자로를 말하는데요. 기존 원전 대비 안정성이 높고 설치가 자유롭다는 장점으로 앞으로 기존 원전을 대체할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3강 체제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건설사별 SMR 사업 현황을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현대건설은 2021년 11월 소형 모듈 원전 제휴 기업인 미국 홀텍사와 소형 모듈 원전 공동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작년엔 국내 건설사 최초로 SMR 상세 설계 직접 참여 및 상용화에 추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현대건설은 동유럽 전초 기지로 폴란드의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면서 이를 통해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주변 국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른 건설사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삼성물산의 경우는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7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그 결과 루마니아 SMR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엔지니어링도 작년 팀 단위 조직이었던 원자력 부문을 원자력 사업실로 격상하고 또 SMR 사업 인력 보강을 통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올해 초 캐나다 알버타주에 SMR 사업 개발 논의 등 성과를 냈습니다. 이 외에도 DLENC는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업영 내 속해 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감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축사 및 관련 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검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고 현장 조사나 검사, 확인 업무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건축업계는 구조 설계를 분리한다고 해서 건축물 안전이 해결될 수 없고 협력 업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뿐 아니라 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분리발주 자체가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LH 사고는 특정 분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부분이 원인이 된 건데 건축과 구조만의 문제로 국한돼 조명되고 있다며 협회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실시간 통역 통화인 AI 라이브 통역콜 기능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란 기기 내에서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외부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아도 단말기 내에서 자체 정보 수집과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통화 중인 자신의 언어로 말하면 기기 내 탑재된 갤럭시 AI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언어를 통역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통역된 대화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텍스트로도 기록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내년 1월 공개될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이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주류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제품 출고가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맥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오비맥주의 카스에 이어 참이슬, 테라 등 하이트진로의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오늘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켈리와 테라 등 맥주 출고가도 평균 6.8% 오릅니다. 출고가 인상 제품은 소주의 경우 360ml 병과 1.8리터 미만 페트류입니다. 담금주를 포함한 1.8리터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가격 조정은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넘게 올랐고 병 가격이 20%대로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까지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함께 타먹는 소맥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식당에선 소주나 맥주를 7,000원에 판매하기도 하는데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두 주류를 한 병씩 시킬 경우 15,000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자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대한항공이 인천발 일본 고마스와 아오모리 정기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인천에서 고마스 노선은 다음 달 28일 복항하고 아오모리 노선은 내년 1월 20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번 복항으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취항하던 일본 12개 노선을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데 이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며 일본행 노선 탑승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여객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은 지난달 16일부터 2주간 진행한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지원자가 2,500명 이상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초 대졸 초임 연봉 인상 발표 직후에 진행한 상반기 공채 당시 지원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 초 윤홍근 회장은 신인재 경영을 선언하며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기존 3,400만 원에서 4,5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윤 회장의 파격 연봉 인상 발표 이후 제너시스 BBQ 그룹의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2,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BBQ 관계자는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로서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공채를 진행했다며 세계 최대 최고의 기업의 일원으로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BBQ는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5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쟁률은 약 50대 1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사천에서 열린 2023 사천 에어쇼에 총 12만 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통과 기폭제를 활용하는 전략과 항공청 조기 개청도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삼천포 바다 위 상공으로 비행기 8대가 일제히 떠오릅니다.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입니다. 블랙 이글스가 만들어낸 구름띠는 하트를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과 태극 문양 등을 그려냅니다. 창공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편대를 이루는가 하면 아슬아슬한 교차 비행도 선보입니다. 2023 사천 에어쇼가 개막을 알렸습니다. 블랙 이글스 공연하는데
태극기 모양도 나오고 하트표도 나오고 너무 신기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 쌓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개 비행 이외에도 공군 체험과 드론 조종 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볼거리를 더합니다. 지난 4일과 5일 열린 에어쇼에는 1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했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항공산업 활성화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사천시에 개청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 사천 에어쇼가 성공 개최되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제조사 옥 씨는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신임 대표가 한동안 중단했던 신규 점포 출점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 남산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4개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폭은 3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라 상승폭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줄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모두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4%로 내년은 2.3%에서 2.2%로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고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는 오늘 저녁까지 5mm 안팎으로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많은 곳은 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한기를 몰고 오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8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 2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 8도, 춘천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릉이 9도로 시작해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그치겠고요. 광주 7도, 대구 8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